타 언론사 기자가요. 실제로 머물렀던 그 투숙객을 어제 오전에 만났대요. 보도가 됐는데 그 숙소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혹시 여기 에어비앤비에 들어온 건가요? 숙박하러 오신 분인가요? 손님인가요? 하니까 아니요. 사촌 동생입니다. 라고 답을 했대요. 아, 그래서 사촌 동생 보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라고 했대요.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래서 뭐 닮지 않았는지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더니 그제야 이 숙박하신 투숙객이 저 사실 사촌 동생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물어보면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숙박업 내 돈 내고 지금 숙박을 하는데 어떻게 묻게 됐습니까? 하니까 사촌 동생이라고 하라고 한다. 이게 지금 예약 안내문에도 당부가 있었답니다. 이현정 의원님. 참, 이 문다혜 씨는요, 일단 일반인이 아닙니다. 그 말씀 뭐냐면, 일단 현직 대통령의 딸이었고, 또 지금은 전직 대통령의 따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호실로부터 이제 경호 협조를 받죠. 그만큼 본인이 이제 공인으로서의 어떤 이 준법 정신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딸이 이런 식으로 이게 뻔히 이제 불법인 줄 이미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숙객들한테 누가 만약에 조사를 나오면 네. 사촌 동생이라 이야기해라 이런 걸 이미 사전에 공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원래 숙박업소가 안 된다. 안 되죠. 라는 거를 문다혜 씨가 알고 있었다라는 그렇죠. 정황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좀 싸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에어비앤비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고객들이 이제 아마 접촉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전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누가 혹시나 뭐 이 검문이나 뭐 이런 걸 나오면 사촌 집이라고 이야기해라.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뻔히 오피스텔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즉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몰랐다 그러면 또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이것 자체가 불법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이제 그 숙박업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과연 이게 문다혜 씨가 어떤 본인이 여러 가지 주목받고 있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건 문제 말고 계속적으로 이제 본인 전 남편의 어떤 이 에이스타 항공 채용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수사도 받고 있었고 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고, 또 더군다나 집을 팔고 사는 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아마 이 정치다 시간에도 꽤 많이 다룬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건 전 참 이해가 되기 힘듭니다. 본인이 가뜩이나 조심해야 될 텐데 본인이 일단 주목받고 있는 대상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저렇게 불법적으로 일단 이 숙박업을 한다든지, 물론 뭐 생계를 위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법을 어겨서까지 저렇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이걸 몰랐을까라는 또 의문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주도 그 숙박업은 왜 그만뒀을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별장인지 뭐 숙박업소인지 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영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이 영등포 오피스텔은 왜 영업을 계속했을까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지 않았어야 되죠. 제주도 숙박과 관련해서 오픈이 됐다라고 한다면 영등포도 당연히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세금 신고라든가 이런 게 안 됐다거나 사업자 등록이 안 됐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도덕적인 문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선제적으로 이걸 그만뒀어야 되는데 뭐 이런 변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에 미리 예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변명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방을 찾는, 숙소를 찾는 손님에게 사촌 집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걸 본인이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결과적으로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했다 생각되고요. 최근에 음주운전 문제도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과태료 문제도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다혜 씨에 대한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행동들이 발생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어떤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떤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문다혜 씨가 과거에 이런 좀 잘못된 소소한 일들이 있더라도 이제는 좀 정확하게 끊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에
서울 영등포 구청에서도 이 다혜 씨의 오피스텔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실사를 하지 못했대요. 김영주 의원님. 네. 추가로 현장에 나가서 증거 확보한 것은 아니나 사안이 시급해서 우선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게 지금 영등포 구청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현장 실사를 하면 지금 기자가 나오는 숙박업자, 뭐 투숙객을 만날 정도인데 어제 오전까지 영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조금 적극적으로 하면 밝혀질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십니까? 근데 뭐 저 구청이라든지 그런 입장에서는 저 한 건을 위해서 구청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솔직히 얘기해서 기자의 뭐 뻗치기라 그럽니까? 하나를 그렇죠. 위해서 하루 종일 지키는 거하고 좀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업무 처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네. 저 한 건 적발을 생사관도 아닌 입장에서 공무원에게 똑같이 기자는 다 하는데 왜 공무원은 못하냐는 질문은 저는 좀 솔직히 그렇군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수사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 건은. 물론 공무원 자체가 구청 자체가 말하자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열심히 저희 일은 해야죠. 그러나 왜 기자는 하는데 공무원은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이 영등포구청이 저런 어떤 수사 의뢰를 한 것은 그 종편 채널에서 말하자면 그렇게 확보한 자료 자체가 증거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본인들이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그 말하자면 투숙객으로부터 예. 그런 정인을 체득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법률적으로 저건 분명히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실제로 보면 이제 말하자면 수사 의뢰를 시킨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미리 이 영등포구에서 저런 문제가 오피스텔에서 저런 불법적인 행위가 없도록 단속 나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네. 불행히도 뭐 현장 적발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 종편 채널에서 뭐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수사 의뢰한 것은 늦었지만 적절한 태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